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 분석할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입니다. 해운대 반여동, 반여동에 있는 반여동 우신 아파트. 층수는 12층. 물건의 종류 아파트. 자, 대지권 6.02평. 그리고 건물 면적 18.09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자, 일괄해서 매각하니까 문제가 없다. 대지권이 6.02평. 조금 작은 편이다. 대지권이 조금 작다 싶은 물건들을 보면 아파트 주차장이 약간 혼잡하고, 그리고 좁은 아파트 부지가 좀 좁은 경우가 많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아파트는 어느 정도는 고층으로 지어진 저층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아마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는 겁니다. 감정가는 1억 5,200이면 200만 원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이 18평인데 1억 5,200밖에 하지 않는. 제가 이 사건을 왜 수업 중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이 감정가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가 있었구나. 부산에도 이 정도 가격대의 아파트가 있구나. 그런데 위치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이 정도 가격대 있구나.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수업 사건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소유자는 방 누구누구인데 채무자는 김 누구누구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만 꼭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죠. 물상 보증인으로 담보를 써주고 이 돈은 다른 사람이 빌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부자 관계, 형제 관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도 될 수 있죠. 뭐 그런 가까운 사이가 가까운 사람에게 불상 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주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 30일. 자,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는 오늘로부터 30일 전 사건입니다. 2020년 2월 20일 1차 진행했습니다. 1억 5,200만 원. 근데 유찰되었다. 자, 그래서 3월 26일 날 2차 진행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평범하게 생긴 아파트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은 뭐 동향 같습니다. 이렇게 동쪽을 보고 있고 대략적인 지도. 자, 뭐 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이 있고, 그리고 앞에 수영강이 있고, 수영강을 따라 공원이 있고, 그 맞은편에 앞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 매각 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는 것. 누가 찾아와서 내가 임차인이요 하고 권리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된 내역이 없다라는 거죠. 임차인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된 내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본 집행관. 현장 가보니까 어떻더라 라는 내용. 자, 가보니까 폐문 부재였고 소유자 남편이 전입돼 있더라. 사람은 만날 수 없는데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의, 집주인의 남편이 전입돼 있더라. 그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유권은 방 누구누구. 그러면 전입돼 있는 사람은 성이 다른 남편이 거고 소유자가 이 사람이고, 채무자 이름이 그 남편 이름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빌리고 와이프가 물상 보증인이 되어서 집을 담보를 잡고, 그렇게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9일
자, 근저당권. 이것이 말소 기준이 됩니다. 가장 빠른 근저당권 말소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이 되는 권리 이후의 이 날짜들, 시간상 더 후순위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낙찰받고 잔금 내면 모두 사라집니다. 아주 잔인한 권리 정리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무엇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이겁니다. 자, 등기부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가? 없더라. 자, 조금 전에 요약본 보셨지만 물론 입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등기부 발급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살펴보시겠지만 일단 지금 수업 중에는 우리가 요약본만 봤습니다. 그때 없었습니다. 자, 관리비,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관련해서 매각 물권 명세서상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고 현황 조사서에는 채무자 즉 소유자 남편이 전입돼 있더라. 그러나 점유와 임대차 관계 등은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확인한 것은 없고 알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낙찰 받는다면 명도는 소유자, 채무자, 자, 이들은 한 세대죠. 이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해야 됩니다. 잔금 납부 약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250에서 300 정도. 따라서 250만 원 정도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이사비를 주고 명도 소송하지 말고 인도 명령으로 인한 인도 명령 그 결정으로 강제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이사 비용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형대 매물 보시면 1억 6,500, 1억 7천, 1억 7천, 2억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매물들은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실거래가 보면 2019년에 보면 1억 5천, 6천, 5천, 5천 초반이 가장 많습니다. 후반, 초반. 그리고 경우에 따라 1억 6천 정도에 기록된 것이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1월 달에 1억 6,900 정도. 1억 6,900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또 시세가 되느냐? 꼭 그렇진 않죠. 지금 나와 있는 호가와 최근 거래 사례를 반영했을 때 우리도 로얄층이니까 1억 5,500에서 한 6,5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인근의 낙찰 사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시장에서 입찰 경쟁자와 유사한 과거 입찰 데이터에는 어떠한 기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센텀 SD와 에덴 동산타운 2020년 1월 9일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2019년 12월 10일 93년도, 둘 다 93년도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24.8과 25.4평 모두 동향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 3차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 2차가 아니라 3차에 낙찰되었다. 인기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시장에서 8대1과 4대1 감정가가 1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거의 2천만 원 정도 저렴하더라.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아파트, 반여동 우신 아파트, 이 물건과 지금 여기 과거 기록된 어떤 데이터, 이 물건은 시장에서 취급받고 있는 수요자들의 어떤 이 선호도가 이 두 가지 아파트가 더 떨어진다.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는 감정가와 거래 가능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여기는 보면 최소 2천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됐다. 그때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이 94와 91.9 이렇습니다. 자, 이거 가중 평균을 구해보니까 93.59%. 1억 5,500 하한가 반여동 우신 아파트 적용해보면 1억 4,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상한가 1억 6,500 적용하면 1억 5,300만 원. 물론 상한가에 가까운
금액이 낙찰이 유력하다. 자, 그래서 1억 5,200 정도 적용하면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자, 등기하는 데 들어갈 비용, 그리고 이사 비용. 자, 요건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억 5,647만 2천원.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